안녕하세요. 건강만세입니다. 한국 사람의 약 30%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65%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단백 식품은 근육 성장 및 회복, 체중 관리, 신진대사 촉진 등의 이유로 균형 잡힌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식품이며 부족할 시에는 근육 손실, 면역 체계 약화, 빈혈, 지방간, 피부 건조, 부스스한 머리카락, 쉽게 부러지는 손톱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살살 녹는 한우는 너무 비싸고 일반 소고기나 닭가슴살은 질기거나 뻑뻑해서 먹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현저히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식품과 더불어 맛있고 영양 만점인 고단백 식품 2가지를 더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황태. 황태는 싱싱한 명태를 잡아 뱃속의 알과 창자를 제거하고 염분 제거를 위해 맑은 물에 씻은 후 덕장에 걸어두어 동결 건조한 건어물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쇠고기의 3배 이상으로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는 26g, 닭가슴살 31g, 황태는 84g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황태는 해장국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식 재료입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 및 리신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숙취 해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간의 보호를 위해서도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 감소 및 심장 건강 개선 등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황태는 연어와 고등어를 포함한 다른 많은 종류의 생선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더 높습니다. 황태 껍질에는 다량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지요. 오류의 저분자 콜라겐은 흡수율이 84%로 돼지 껍질과 같은 동물성 고분자 콜라겐의 흡수율이 2%밖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황태 껍질에는 나이아신과 레티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결을 개선하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탄력을 개선하며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주름을 예방해줍니다. 황태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한 뼈와 치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황태는 고등어, 갈치 등 다른 어류보다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황태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암 및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선이나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하시고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명태를 선호한다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구매 시 빛이 누렇고 살이 연한 것이 품질이 가장 좋은 황태이고 붉거나 짙은 갈색을 띤 황태는 가공한 지 시일이 지난 제품이 많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구입한 황태는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둘째, 두부. 두부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인 콩으로 만든 식품으로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짜낸 콩물을 끓인 다음 간수를 넣어 엉기게 하여 만든다고 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100g당 약 8 내지 1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부에는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탈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최고의 탈모 방지 조합이라 불리는 두부 샐러드와 검은콩 두유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서 부러지진 않았을까?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진 않았겠지? 이와 같은 걱정이 있기 마련인데요. 두부가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칼슘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포함한 콩 식품 섭취는 노인의 골밀도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두부에는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모방하는 식물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폐경은 난소에서 주로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 생성이 감소하여 발생하지요.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같은 콩 제품을 섭취하면 안면 홍조, 야간 발한, 기분 변화 등과 같은 갱년기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부에는 혈압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을 8주 동안 섭취한 후에 고혈압 환자의 혈압 측정 결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로 대체할 경우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두부를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체중 및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부는 저지방 및 저칼로리 식품이지요. 게다가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높여 다른 음식의 섭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두부 또는 기타 콩으로 만든 제품을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부는 신체에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부에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와파린,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는 비타민 K를 사용하여 혈액 응고를 형성시키는 신체적 기능을 감소시킴으로써 작용합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두부를 포함하여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또한 두부와 같은 콩 제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신체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낮추어 피로, 체중 증가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고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두부 및 콩 제품은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대두의 섭취가 걱정되신다면 유기농 인증을 받았거나 비유전자 변형 라벨이 붙은 두부를 찾아 구매하세요. 셋째, 계란.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 계란. 큰 계란 하나에는 일반적으로 약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으로 알려진 상태인 근육량과 근력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 골절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요.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단을 섭취하면 어르신들이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근육 손실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계란에는 두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계란은 눈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에 따른 눈 건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칼슘을 체내에서 흡수하도록 도움을 주지요. 계란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유명한데
계란에 비교적 적게 들어있는 비타민C, K를 토마토가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 영양소이므로 계란 노른자에 섞여 흡수될 때 영양이 배가 된답니다. 이 밖에도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란을 손에 쥐고 강하게 흔들었을 때 액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심하게 나는 것은 신선하지 않은 계란이며 상했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의 노른자는 이쑤시개로 찔러도 잘 터지지 않는 반면, 찔러서 바로 터진다면 시간이 지나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구입 시 케이스에 담긴 형태 그대로, 즉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계란 보관 시 일정 온도의 유지가 중요한데, 오래된 냉장고들은 문 쪽에 계란 보관함이 있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콜레스테롤 문제가 떠오를 텐데요. 콜레스테롤은 복잡한 주제이며 학계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로 논쟁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병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적당한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일일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병력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계란 섭취 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달걀이나 덜 익힌 달걀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및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날달걀이나 덜 익힌 달걀 섭취를 피하십시오. 계란에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와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무엇이든지 과도 섭취는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단백질도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최소 0.8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의 2~3배 이상 섭취하는 것은 과잉으로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 내지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있으시거나 부상,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은 조직 복구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단백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저 건강만세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